그래도 희망 있는 나라 월간조선에 실린 근로자 정선수라는 사람의 일본 밀양 얘기를 읽었다. 그런 서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조국 땅 한국 이상한 나라. 정치인들의 아기다툼, 기업가들의 막무가내 시계 이윤 추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민중들의 우매함, 개인의 무지몽매한 탐욕은 나를 질식하게 한다. 그들은 서로 물어뜯고 미친듯이 핥히고 어디론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 뭐가 그리도 바쁜지 빨리빨리를 중얼거리면서 줄을 설 줄도 모르고 차들은 마구잡이로 끼어들고 식사는 경찰에 쫓기는 범죄자처럼 순식간에 뚝딱 해치운다. 아이들은 공부에 무섭게 내몰리고 어른들은 공부하는 아이들 옆에서 퇴폐 사치 허영에 탐닉한다. 나는 이 덜 떨어진 나라를 떠나 알몸으로 일본에 간다. 그는 약 2달 동안 일본에 불법 체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뉘우쳐 보았다. 참으로 이런 뜻에서 감동적인 글이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지 덜 떨어진 나라일까? 이 38세 나이의 근로자 눈에 이러한 나라로밖에 비치지 못했다면 누가 그에게 이 나라를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가? 학교 선생님,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 모두가 이 나라를 그렇게 보이게 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가 느꼈듯이 그렇게 딱지 덜 떨어진 어수룩하고 더럽고 치사한 나라는 아니다. 졸부도 있고 퇴폐도 허영도 있다. 어느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겠는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면만을 노출시키는 사회문화는 온통 마구잡이로 이 나라에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쓰고 사진 찍어준다. 그래서 온통 세상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느껴지게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서관에 꽉 차 있다. 교보문고나 종로 서적에 가서 보라. 젊은이들이 찾고 찾는 많은 책들을 보라. 나이 많은 선배와 젊은 학도들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많은 노무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세계 마라톤을 제패한 우리나라 젊은이를 보라. 이 땅은 딱지가 덜 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딱지가 떨어져 나가 아주 깨끗한 생명력 있는 나라이다. 모두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말로만 입술이 많은 무리들도 있고 또 유달리 그렇게 눈에 띄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4천만 민족 중 낙후한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한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책임보다 권리를 먼저 찾으려는 우매한 경험도 했다. 그것은 나라가 성세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요 현상이다. 결코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 나라도 이제 질서를 찾기 시작했고 서둘러서 안 된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다. 이래야 보람을 찾는 것도 알았고 무엇이 우선하는지도 알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고 많이 경험했고 공부한 탓이다. 이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확실히 뛸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멀리 멀리 가는 법이다. 찬란한 역사를 살아보자. 정신대 문제의 해법. 정신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안으로 한창 말썽이 일고 있다. 내가 1944년에서 1945년 이북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 나의 바로 뒷집이 군인 일본 전용 유각이었다. 거의 매일 일본 군인들이 수백 명씩 줄을 서서 노란 딱지 한 잔씩 들이대고는 여자를 유린하고 나왔다. 젊은 일본 군인들은 참기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며 빨리 나오라고 야단들이었다. 18세에서 20세의 젊은이들인 이들은 대부분 비행장에 있는 군인들로 곧 특공대의 가미가제들인데 그들은 비행기를 단독으로 타고 날아가 미국 군함을 향해 돌진하는 젊은이들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야만적인 인간 학살로까지 전쟁을 몰고 갔다. 이미 최후 발악인 줄 알면서도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이처럼 죽게 하는 일본인의 행동은 결코 애국도 아니요 충성도 아니라고 본다. 일본 군국 정부는 이미 승전의 희망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죽게 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 나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구경하면서
일본의 패전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기도 했다. 이 특공대 젊은이들에게 출전 일주일 전부터는 마음대로 술을 먹게 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도 탓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들이 저지르는 살인까지도 눈감아 주었다. 정신대로 끌려온 여자들은 대략 20세 전후의 한국 여성들이고 그 가운데 한두 명은 30대였다. 징발되어 끌려온 이 여자들은 징징 울기도 했지만 몇 푼의 돈이 생겼다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다. 이 정신대 유곽은 외지인이 와서 경영하였는데 일본 군영과 계약하고서 영업하였다. 우리나라는 나라까지 뺏겨 만국의 한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일본이 젊디 젊은 여자들까지 이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랴. 어서 우리도 독립을 해서 국력을 키워 이런 한을 풀어야 한다며 이를 악물던 일이 생각난다. 나는 일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중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이 정신대에 대해 물었다. 아무리 묻혀진 역사 속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부각되는 일이 부끄러워 말을 못해왔지만 이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일본인의 불명예인이 하루속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협상으로 다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이러한 장깨나 부리라는 정치인이 아직도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니 하루속히 정치적 해결의 길을 찾으라고 말해주었다. 이러거니 저러거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얻은 해방인데 이제 다시는 이러한 치욕을 겪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국력 배양에 더 한층 일치 단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